자, 안녕하세요. 목포 연산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교과서 페이지는 6쪽부터 9쪽까지고요. 사회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위치와 특성 단원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지도로 본 우리 지역을 배우게 되겠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단원명을 보니까 지역의 위치와 특성이라고 나타나는데, 여러분 위치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위치라는 낱말의 뜻은, 자, 어디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어디 일정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치, 우리 지역이 어디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특성이란 낱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특성. 과학에서도 많이 배운 낱말이죠. 특성은 바로 어, 어떤 특수한 성질 또는 특별한 성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단원, 지역이 어디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배울 교과서 페이지 6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쌤 눈에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주유소가 가장 먼저 보여요. 주유소가 있고, 그 다음은 사랑병원이라는 병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이어서 병원 표시를 이렇게 위에 달아두었네요. 그 다음은 행복 할인점이라고 나타나 있는 마트의 모습도 보이고, 기쁨주택이라고 쓰여 있는 주택단지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산이라고 산 하나의 모습도 눈에 보이고요. 무지개 초등학교 학교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미소 아파트라고 쓰여 있는 아파트 단지도 보이네요. 그 외에도 버스터미널, 희망 우체국, 경찰서, 늘 푸른 공원처럼 여러 가지 장소의 모습도 보이고요. 장소뿐만이 아니라 희망천이라고 써져 있는 하천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우리 여러분이 이미 3학년 때 인문 환경과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방금 여러 장소들처럼 인문 환경뿐만이 아니라 희망천과 같은 자연 환경도 역시 나타나 있고, 또 여러 가지 길의 모습도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왼쪽 위에 보니까 동서남북이라고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마치 숫자 4의 모습을 한 것 같은 표시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초중고교라고 해가지고 학교의 모습을 본뜬 기호를 써진 것, 그리고 우체국 마크를 기호로 표시한 것도, 병원, 시청 등등 여러 가지 주요 장소들의 표식을 기호로 나타낸 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0에서 500까지 라고 써져 있는 마치 수직선을 보는 것 같은 표시도 나타나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지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을 잡게 됐을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도에 대해서 배우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이모 댁에 다녀와야지. 자, 이모 댁에 다녀와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그런 말을 했냐면 희망역에서 그런 말을 했죠. 희망역. 역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기차역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래서 기차역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소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위치를 보니까 그래도 이 지도에서는 나름대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시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봐야지. 자, 시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아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겠죠.
그 다음, 시장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사야지. 자, 시장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산다고 지금 희망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희망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세 가지 표시들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면 동서남북 방향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지. 자, 저것을 사용하면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동서남북의 표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위표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요. 특히 어디에서? 지도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를 세 글자로 방위표라고 한다. 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표시를 한번 볼까요? 나를 이용하면 지도에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자, 저것들을 이용하면 지도에 다양한 표시들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나를 이용하면 지도에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 아,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지도에는 방위표도 있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해 준다. 자, 뭐 지도에 방위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도 있고요. 또 무엇도 있냐면 난 넓은 지역을 좁게 줄여서 나타낼 수 있어. 넓은 지역을 좁게 줄여서 나타낸 것이랍니다. 이거와 같은 표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데요. 축척이라고 해요. 축척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실제로 지도는 넓은 지역을 한 종이 안에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거리를 지도만 보고 알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축척이라는 걸 사용하면 축척의 길이가 얼마만큼의 실제 길이를 나타내는지를 알려줘요. 지금 책에 나온 축척을 보면 이 길이만큼이 몇 미터인 걸 알 수 있죠? 500m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쁨주택에서 행복할인점까지는 이 길이를 가지고 대어보면 아마 500m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축척을 이용해서 지도의 실제 거리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에는 방위표, 지도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 지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는 것, 그리고 축척,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 등등의 여러분들이 지도를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표시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지도에 나타난 정보로 우리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 있으며 그곳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